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슬슬 저점 매수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우리 시장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속임수 반등이다, 속지마. 네, 알겠습니다. 자, 속임수 이 반등 장 속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받고 있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단기 오늘 반등을 했는데 연속되는 상승일 거냐, 조정을 하면서 갈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저점이 완성되고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직은 조금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계속 조정 나왔다, 반등 나왔다, 조정 나왔다, 반등 나왔다를 반복할 테니까 다음 주까지 기간 동안 여러분 매수할 것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직 완벽한 저점을 찾지진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략들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는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우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죠.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이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담 접수 남기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보보 반도체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380원에 비중이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2.35% 오른 9,150원이거든요. 2% 이상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관련해서 훈풍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기다리면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을 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잠시만요. 아, 지금 HTS가 자꾸 다운돼서 잠시만요. 네, HTS가 현재 지금 잠시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 시장 분석, 장중에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도 장중에 들어보시고 전략들도 함께 재정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TS가 다시 한번 켜졌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어보브 반도체가 이름도 낯설어요. 사실 이 종목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 어떤 이유로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종목 자체를 보시면 자 월봉부터 보시겠습니다. 얘는 지금 2019년도, 18년도에 저점을 찍고 2021년에 고점. 저점 대비 고점까지 한 600%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금 떨어져가지고 저점은 7,700원 정도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저점은 8,600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 모양새를 보시게 되면은 하락세가 연속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따라서 월봉에서는 현재 저점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만한 캔들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추가 하락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살짝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저점이 신호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모자르다는 생각이고 저는 8,000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와서 확인이 된다면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앞전 자리들을 전부 다 깼던 모습들이 보이세요. 쭉 보시면 떨어졌다가 흔들다가 반등하고 떨어졌다가 흔들다가 반등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8,000원, 7,7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길게 보시면 7,7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사신 단가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마 9월 중에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을 보겠다라고 버티지는 마시고 본전 정도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을 하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제가 반도체 같은 섹터 안에서 종목을 하나 비교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버브 반도체 보신 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예.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위치인데 지금 시장은 또 동일한데 얘는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버텨주고 있죠. 이런 놈이 센 놈이에요. 자, 또 하나 보실까요? 자, 리노공업 보시면 얘 안 내려오죠. 버티고 있죠. 똑같이 반도체인데.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한미 반도체는 급등했다가 조정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고점권에 놀고 있습니다. 자, DB하이텍 보실까요? 얘가 제일 약하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시청자님 이해되시겠죠? 이거 보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어떤 놈을 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계속 상승세가 이어가고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잘 안 꺾이는 종목 같으면 들고 가셔서 수익을 내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겠는데 지금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테마를 타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전권 오시면 탈출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거래하실 때 센 놈하고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1등하고 2등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꼴등하고 놀려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자꾸 깨집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 종목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져나오시죠.
네, 어부부 반도체는요, 뭐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의 기회는 엿볼 수 있겠지만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매수가 부근까지 도달했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상담 만나기 앞서서요, 접수하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고민되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주셨습니다. 오스코텍 주셨고요. 매수가가 35,000원에 비중이 20%다라고 하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 치주질환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요. 치과용 기자재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1.15% 오르면서 39,900원 선에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35,000원에 매수를 했다면 매수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몇 주 전에 종목 상담을 이 종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34,000-5,000원 가면 팔고 나가시라고 얘기했는데 왜 방송을 못 보셨나요? 왜 35,000원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종목은 호재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유한양행하고 그 MOU가 체결되어 있는 계약이 있어서 MOU는 유한양행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유럽의 모 회사에다가 기술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로열티를 받을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0%가 40%를 오스코텍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아마 금액으로 1,500억인가 2,00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얘는 내년 후년 갔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높아질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약이나 이쪽 바이오 쪽을 보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신약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회사냐. 오스코텍은 그럴 능력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신약을 개발해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냐. 사실은 신약 개발 능력이 되는 회사는 예를 들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나 두 번째 유한양행 같은 이런 회사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이냐이죠. 그래서 약품에서는 우리가 제약을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이냐, 뭐 임상 몇 차까지 갖고 이런 얘기는 다 그냥 맨날 거짓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거의 90%는 뻥입니다. 예, 실용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10% 가능성에 배팅하는 게 주식이라고 희망회로 돌리는 분은 말씀하시지만 저는 바이오는 부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바이오를 보시는 분이라면 제약 시밀러를 보십시오. 뭐냐면 위탁 생산 업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팜 같은 그런 회사들은 약을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정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에도 백신 만들 공장이 없어가지고 동동거릴 때 화이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우리 이거 백신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다 일정 양을 좀 백신이 모자르니까 줘. 그러면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삼성에서 딜을 해가지고 하기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제약에 관련돼서 잘 아시는 분이 아니면 차라리 복제약을 이쪽이 좀 떴는데 여기 좀 들어가게 되지만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익을 내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쪽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35,000원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볼 거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길게 내년이나 후년까지 버티셔도 괜찮다면은 끌고 가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좀 마음고생 하시지 않을까. 왜 시세가 한번 났잖아요. 시세가 난 상태에서 내가 또다시 들어가는 것은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그럼 아마 3만 원대 초반 혹은 2만 원대 중반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래 버티려면 회사의 값어치를 보고 움직이실 거면은 저는 그게 나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가실 거라면 뭐 견디셔도 한 5만 원대 이상은 올라갈 거니까 대신에 세월을 한 1년에서 2년은 묵히셔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고 다음부터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조정 나올 때 사세요. 고점에 올라갈 때 와 따라가면 나는 불나방에서 따라가다가 물려서 물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는 괜찮아서 좀 길게 보시고 내년까지 보시면 뭐 수익권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게 사시는 습관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단가 자리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는 기다리신다면 수익권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죠. 상담 접수하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1을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수화, 네, 이수화학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2,000원에 10%.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10%, 오늘 종가 보니까 2%가량 올랐습니다. 다만 17,680원이면 아직 매수가까지는 한참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이수화학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 안 하시죠? 네, 안녕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청자님은 주식을 하실 때 어떤 원칙으로 매수를 하십니까?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좋다 해서 샀는데, 예. 사고 나서 계속 그냥 줄줄줄 내려가네. 혹시 주변 분이 가까운 분이신가요? 예, 좀 잘 아는 사람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가까운 분한테 가서 이걸 얘기하신 분을 멱살을 한번 잡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주식은 쌀 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왜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원가가 싸게 가져와야 좀 남는 이문이 남잖아요. 근데 지금 원가를 거의 최고가에 가져오셔가지고 얘가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월봉인데요. 지금 이수화학은 1988년도부터의 차트가 좀 보입니다. 보시면 얘가 고점에서부터
89년도가 지금 고점이 얘가 9,200원이었는데 저점 떨어진 게 2,400원이에요. 그럼 얘는 보통 고점에서부터 3분의 1 정도 떨어져야 반등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여기가 94년도인데요. 고점은 8,700원이에요. 앞전 고점을 넘지 못해요. 소요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년 걸립니다. 떨어지는데 3년, 올라가는데 3년 걸려요. 자, 지금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94년도부터 다시 내려올 때 한 3년 걸려가지고 1,495원이면은 다시 고점대에서부터 얼마가 빠지는 거냐면 4분의 1 토막 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급등을 하는데 1년 반 동안 얘가 얼마 가냐면 12,900원을 갑니다. 그럼 저점에서부터 한 800%, 900% 터졌거든요. 자, 지금 선생님께서 물리신 가격이 어디쯤에 해당하는 거냐면 지금 요쯤에서 물리신 거예요. 여기 고점, 여기서 물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물리신 가격에서 내려오면 얘 여기까지 빠져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요쯤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이거 자르고 저점 잡힐 때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냥 계속 물 타면서 견디시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나으실 것 같으세요? 추가 매수는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사에 대한 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할 거야. 지금 현재 가치보다 한참 싸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점에서부터 무너지는 이 차트는, 자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2012년도에 11년도에 고점 찍고 15,000원부터 떨어질 때 얼마까지 가냐면은 얘가 3,700원까지 무너져요.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나는데 이거를 견뎌서 만약에 물을 탔다고 치자고요. 돈이 정말 많으시면 계속 물을 탄다고, 계속 물 타다가 물 먹다 꼬르륵 하고 잠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잠깐 반등 나오면 겨우 본전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월을 투자하는 게 나을까? 왜냐하면 비중이 10%를 들어가신 거면, 선생님 만약 1억 있다고 하면은 1,000만 원 넣으신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넣은 거에서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넣은 거에 반토막이면 500만 원 마이너스니까 내 원금 대비 5%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 건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거라, 저라면은 자르고 다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우리가 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얘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떨어져야 거기서 반등 나올까 말까를 파야 돼요. 그리고 이 수학은 회사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영업 이익률이, 성장성이 앞으로 단기간에 좋아질 회사는 아니에요. 이 회사는.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어떤 테마를 타면서 올라가는 건 가능하겠지만 보통 얘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앞에 보셨지만 한 3년 정도 무너지거든요. 지금 선생님께서 물리신 데가 6월 14일입니다. 그러면 3년 뒤 6월 달이면은 저점 찍고 올라갈 건데 3, 4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다면은 기다렸다가 한 내년이나 후년쯤에서 저기 10,000원 초반이나 한 7,500원 정도면 거기서 물량을 좀 잡아가지고 세월을 좀 묵혀놓으시면은 손해는 안 날 겁니다. 근데 그런 매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잘라버리고 좀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실 건지는 선생님 선택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시장이 조정이 끝나면 사실 살만한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저라면 잘라버리고 제가 운영하는 노란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종목들 제가 살 때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밖에 매매를 안 하거든요. 그럼 종목 들어갈 때 교체 매매를 하시면서 가는 게 3, 4년의 세월을 하는 것보다는 저랑 한 5, 6개월이면은 저 정도 손실은 다 복구하고 한참 수익 전환 될 테니까 우리가 낫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은 선생님이 하십시오.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당장 좀 고민이 깊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서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들을 좀 챙겨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자화전자 자화전자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5,600원에 10%입니다. 네, 매수가 25,600원이면 오늘 종가랑 똑같네요. 네, 오늘 딱 종가 부근이 매수가 부근인데요. 비중이 10%이고, 자, 핸드폰 부품 관련한 종목이죠. 이 폴더블 폰 관련주로 묶이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예, 지금 자화전자를 보시게 되면 추세대가 가다가 눌리고 한번 무너졌고요. 가다가 눌리는데 앞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22,500원이 깨지게 되면 급격히 빠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버티겠다고 한다면 22,500원을 스탑 가격으로 견디시는 거고,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다가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 눌리고
추세가 깨지죠. 이탈한 뒤에 다시 올라갔는데 앞전에 좀 쌍봉을 맞고 죽는 자리라서 저는 얘가 2만 원 초반이나 18,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봉에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 바닥에서 반등을 하려고 폼을 잡아서 아마 지금 반등을 좀 먹겠다라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반등 먹겠다고 들면 28,000원에서 9,000원이 맥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절가를 얼마에 걸 거냐인데 저는 22,5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사신 가격에서 한 3%, 15% 정도 손절 쳐야 되는데 올라가봤자 한 10%에서 15%밖에 못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리스크가 10에서 13%면은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반등을 살짝 시도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당 몇백 원 먹는 선에서 던지고 나오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력적이지 않아서요. 제가 이따가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차라리 그냥 SK 하이닉스라든가 DB 하이텍이라든가 반도체 이쪽 반도체를 사고 싶으시면 갈아태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미 반도체 주종 나올 때 산다든가 오히려 좀 더 탄력이 좋은 종목이 낫지 추세가 일단 무너진 종목에서는 저는 놀지 않으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있다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주셨고요. 네, 패스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95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 위주요. 우리 네패스 종가를 살펴보면은 네패스가 17,56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을 했거든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매수가 되게 좋으시네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1,950원이 맞나요? 네, 문자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1,950원이면 여기서 밑에서 사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가격이 맞으면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올라가는 건 400%, 500% 터지는 걸 안 팔고 여기를 버텼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근데 문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손님 가격이 아마 잘못 들어온 것 타이밍을 같은데. 놓쳤대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점에서부터 거의 한 4배, 400%의 이익이 날 때 안 챙기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분은 팔으라도 안 팔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400%를 받는데 눈에서 내가 1,000만 원 샀는데 4,000만 원 된 걸 받는데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수익률을 뭐야 70%면 1,700 정도 될 텐데 1,000만 원 샀다고 기준에 4,000만 원대도 안 판 사람이 1,700만 원 이제 팔으란다고 파실까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문자가 맞다면 지금 이분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시세가 날 때 어떤 종목은 10%, 20%에 나와야 될 자리가 있고 어떤 종목은 100%, 200%에 털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100%만 넘어가도 와 대박이다, 50%만 넘어가도 굉장히 기분 좋다 하는데 400%에 안 파셨다는 얘기는 글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번 이 회사가 반려주식,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동반자로 내 마누라야, 내 남편이야 생각하고 끌어안고 반려하겠다는 생각을 하셨거나 두 번째, 이 회사의 대주주여서 이 경영진이어서 내가 경영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팔거나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수익이 날 때 목표 수익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만약에 물으셨으니까 뭐 저라면은 얘가 지금 추세가 무너졌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17,000원이 깨지면 다 던지라고 하겠습니다. 저라면. 예. 왜냐하면 이게 이만큼 올라갈 때 못 판 거는 내가 못 판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려올 때 17,000원이 깨지게 되면 저 밑에까지 다이빙 하는데 그걸 다시 견뎌가지고 내가 살 거야? 돈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깝고. 일단 정리하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다. 네패스 회사 자체는 좋아요. 성장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격 대비 지금 차익 실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현금 확보하신 상태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대형주는요 진입해서 10%에서 30%를 목표 수익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시장이 갑자기 금융위기 온다, 코로나로 뭐 급락했다 이럴 때는 잡아서 2배, 3배 가는 걸 원할 수 있는데 보통은 10%에서 30% 정도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400%의 수익을 냈을 때 청산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기대치를 갖느냐, 나는 목표를 얼마를 잡아야 되느냐 오늘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자꾸 쓴소리만 하게 돼서 별로 안 좋네요. 예. 네, 지금 큰 수익을 좀 놓쳐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17,000원 부근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좀 전량 수익 전환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를 만나볼 텐데요. 강의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저희 시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탄탄한 전략들을 미리 챙겨가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사야 될 종목들, 지난주에 드린 것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죠. 예, 저는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2주 전에 금요일 날 만기 끝나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만기였고, 금요일 날이 만기 월물 첫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시장 고점이다, 하방 잡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버스 배팅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ETF 중에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만큼의 이익을 내는 것이 인버스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걸 사게 되면은 주가 상승폭의 2배만큼, 종합주가 상승의 2배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웬만큼 매매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왜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셨대요. 가족들에게 내가 죽으면 주식하지 마. 왜? 네가 주식 잘할 수 없잖아, 나만큼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덱스 펀드나 열심히 사서 모아라. 그게 가장 수익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사실 증권방송, 경제TV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주식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 앞에 가로 열고 닫고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실력을 동반하지 않고 충분하게 공부하지 않고 내가 실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식하지 마. 라는 얘기를 저는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만날 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나, 누가 너 소개팅 할래? 그래서 만나요. 그러면 저를 제일 먼저 저는 싫다라고 얘기하는 조건이 뭐냐면 주식하는 사람 싫다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을 할 때 공부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분은 10분 중에 한두 분밖에 없어요. 대부분 8, 9명은 일단 들어가 물립니다. 그리고 손해보고 나면 내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합니다. 항상 보면 물려야 시작을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내가 안전하게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배워서 성실하게 돈을 많이 벌시든가 두 개의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4박 5일 동안의 시장의 하락을 얘기할 때 선물을 16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인버스 제가 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 노란톡 단톡방 안에 인버스 수익이 보시면 7.49%예요. 4박 5일이면 일주일 내내 빠졌잖아요, 장이. 그죠?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목요일까지 내내 빠졌는데 제가 여기 목요일 날 출연하니까. 근데 그 일주일 내내 빠졌는데 저는 하락장에 주식 하나도 안 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인버스만 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걔가 7.49% 이익을 냈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옵션에서는 수익률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클리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일주일간에 2290%의 수익을 내신 분이 톡방에다 인증을 하셨어요. 제가 하방 얘기할 때 옵션, 풋옵션을 매입하신 분들은 위클리 옵션은 최대가 2200. 그럼 여러분 몇 배가 난 거냐면 내 원금의 23배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많은 돈을 가지고 23배를 견딜 수는 없겠지만 내가 적은 자금 갖고 배팅해도 내가 만약 500만 원 배팅해도 23배면 얼마입니까? 1억하고도 1,500의 이익이 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500만 원만 배팅해도 굉장한 큰 이익입니다. 또 한 종목은 보시면 800%입니다. 내가 1,000만 원 배팅했는데 8천만 원 이익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하락장에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이 그런 거고요. 상승할 때는 선물 옵션 중에는 콜 옵션하고 선물 매수, 그리고 또 주식 ETF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8월 17일 날에 노란톡 단톡방에다가 제가 글 썼던 것들을 지난주에도 요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뭐였냐면 이런 종목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반도체 쪽에서는 DB하이텍하고 LG나노텍이 꽤 저평가가 되어 있다. 쌀 때 좀 사놓자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근데 한 방에 사라고 이야기 안 드렸고 한 2주 정도 동안 분할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 이 가격 밑에서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하고 HMM 떨어질 때마다 사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중장기 투자로 보시기에는 지금부터 한 5년쯤 뒤에 10년쯤 뒤에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회사는 저는 CJ대한통운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CJ대한통운은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죠. 그죠? 우리는 뭐 쿠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SS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마우스 하나 내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인터넷 주문해도 짧게 오면은 2주, 진짜 빨리 왔다. 2주예요. 그리고 보통 한 달 걸리거든요. 물류 서비스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속이 터져서 못 사는데 지금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있다가 1년인가 어학연수하고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연락을 하는데 저보고 그렇게 한국 가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속 터져서 못 살겠대요. 독일 친구거든요.
독일인데 속 터져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느려 터진대. 야, 니네 나라 원래 그랬잖아. 그랬는데 한국에 와 살아보니까 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문화를 체험해 본 사람, 한국에 여행을 와보고 살아본 사람 입장은 이 빠른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택배 연합들이 이렇게 좀 우리도 이걸 배송하고 싶은데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거든요. 시스템이 되지 않기 때문에 CJ 대한통운한테 우리한테도 이런 이 유통망, 이게 배송망을 좀 깔아줘라고 이게 지금 서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저는 CJ 대한통운은 우리나라에서 원탑 외국에 나가는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좋다. 물론 쿠팡이나 이런 데는 국내 안에 있지 외국하고 좀 이제 제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CJ 대한통운이 여러분이 길게 3년 뒤에 5년 뒤에 바라봤을 때는 성장성이 꽤 좋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사서 손해는 죽어도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 사놓으면 좋겠다라고 매수 가격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저는 조선주를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3년째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제가 3월 달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현대미포조선 좀 이따 차트 보겠지만 45,000원부터 이야기했는데 95,000원 찍고 주저앉으면 7만 원대만 오면 사라 그랬거든요. 7만 원대, 7만 원 초반에서 이번에도 95,000원까지 올라가서 이익이 많이 났었고 또 GS건설 순살자이 때문에 지금 난리죠. 뭐 아파트마다 철근 빼먹고. 근데 건설사가 망하고 싶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터질 때 싸게 사두면 내년쯤 됐을 때 내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4월 달에.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쯤 됐을 때 건설사가 확 올라갈 거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쌀 때 주워 담아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하나 고려아연도 마찬가지 44만 원에서 47만 원 괜찮다. 그다음에 제가 2차 전지 소부장 ETF라는 게 있는데 이 종목은 2차 전지 대형주는 지금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알고 계시면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올락내리락이 좀 심한데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부품주 장비업종 이런 것들은요 떨어질 때 자금야금 사놓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2차 전지를 사실 분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업종에서 2차 전지 관련되는 걸 좀 사놓으셨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9월 10월에 걸쳐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치고 올라갈 거예요. 올해 하반기 쭉 올라가면 꽤 많이 오를 거라서 그걸 여러분이 지금 선취매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게 종목을 이렇게 한 10여 개를 드렸더니 또 이래요. 어떨 때는 종목 안 주냐고 난리를 지기다가 종목을 쏟아서 드릴 때 하락장에 쏟아드리거든요. 싸니까. 싸자. 그랬더니 이제는 또 뭐라냐면 아씨 너무 많아서 못 사겠고 그러니까 난 복잡해서 모르겠대. 제가 답답하니까 돈은 언제 벌어? 소는 누가 키워 대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이나 소를 키우는 게 힘드신 분은 뭐예요? 그냥 소 한 마리만 키우세요. 코덱스 레버리지. 아시겠죠? 코덱스 레버리지 떨어질 때마다 그냥 제가 15,800원 밑에서 사라고 얘기해서 제가 종목을 얘기할 때 안타까운 건 누가 주식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정부터 봐요. 아 이분이 괜찮나? 아 이렇게 표정이 어둡진 않나? 왜냐하면 대부분 주식합니다 그러면 뭔가 물렸고 반려주식이 내가 평생 가도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없이 그런 종목들 항상 갖고 있거든요. 집안마다 그런 우환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우환 만들지 말고 가망 없는 거 다 잘라버리고 지금처럼 조정 나올 때 코덱스 레버리지 사세요. 지금 15,800원에서 오늘 올라서 16,000원, 2,3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장담 드리는데 내년 하반기쯤 한 1년쯤 지난 뒤에 보시면 얘가 아무리 못 가도 23,000원에서 25,000원 가 있을 거예요. 운이 좋으면 3만 원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설프게 종목 이것저것 사고 팔고 뭐 별걸 다 하느니 아까 종목 물리신 분들 저한테 상담 주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딴 거 사지 말고 레버리지 사세요 그냥. 그래서 내년까지 밀어붙이세요. 이해하셨나요? 오르고 내릴 거니까 제 톡방에서는 사고 파는 타이밍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샀다가 올라오면 좀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또 샀다가 차익 실현하고 이러면서 내년까지 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드렸던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덱스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종목 코드 122630, 122630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여기 아래꼬리 달 때 이날 자, 이제부터 사자. 비중 10%,
많으면 20%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방에 40-50%를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여기가 진바닥일지 등락을 하면서 한 번 더 빠져서 바닥 매수하고 올라와야 될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다음 주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 날 이제 내일이죠. 그래서 지금 저기 잭슨홀에서 또 짹짹거릴 거 아닙니까? 그죠? 짹짹거리면 뭐라고 짹짹거리나 들어보고 나서 떨어지면 좀 더 싸게 사고 그냥 올라가면 비싸더라도 물량 더 채우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뭐라고 짹짹거리나 들어본 뒤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10에서 20%까지 저점에서 잡고 올라가는 과정이다. 오늘만 해도 2.72%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할 거 없으면 뭐 사시라 그랬죠? 여러분 코스닥 종목 사지 말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시라 그랬습니다. 괜히 종목 개별주 들어가고 모르는 것 같고 헤매지 마세요. 우리가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 켜야죠. 근데 내비게이션도 갑자기 저 아까 HTS 막 꺼지듯이 얘가 맛이 가.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고 헤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은 잘하는 선수들은 잘 찾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만약에 중소형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233740입니다. 233740. 그래서 12,000원 밑에서 내려올 때 살살 담아놨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도 하반기에 시세 좀 줄 거다. 근데 오늘만 해도 지난주에 말씀 듣고 사신 분들은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목요일 날 출연했죠. 제가 12,000원 밑에였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였죠? 12,900원. 주당 1,000원 정도 올라왔네요. 900원, 1,000원 정도. 그래서 말씀 듣고 사신 분들은 제법 될 것 같다.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들께 이건 하나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설경제에서 계속 강의하면서 제가 주기적으로 달러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달러 예금을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적립식, 뭐 적립이야, 적립은.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달러를 직접 내가 사고 파는 것보다 달러가 올라갈 때 달러 선물 레버리지 사면 달러는 되게 조금씩 올라요. 하루 0.3, 0.5 되게 답답하거든요. 달러 레버리지는 달러가 올라가는 거에 2배 올라가요. 이해하셨나요? 네, 2배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제가 여기 원바닥 찍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11,800원 밑에서 뭐 하라 그랬는데 며칠 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11,800원 밑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올라가면서 분할 청산했지만 여기 13,100원에서 13,200원 찍던 8월 17일 날 전량 청산 얘기했어요. 전량 청산. 자, 여러분 원달러 환율과 시장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인버스를 샀던 거고 근데 달러가 올라가서 이제 거의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다 팔자라 그랬더니 오늘 기분 좋게 어떻게 되나요? 달러가 무너지네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사는 거랑 여러분 연결될까요? 자, 달러를 여기서 샀던 여기 달러 고점에 팔아먹을 때가 자 보시면 달러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저점이네요. 상관관계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달러가 치고 넘어갔을 때 달러가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요 시점 여기가 뭐예요?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점이랑 거의 맞물려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내가 주식이 언제쯤 싸고 언제쯤 비싼지를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달러와 그냥 지수 관계, 이 되게 단순한 구조만 알아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아주 이렇게 중고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개별주 하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ETF 하십시다. 저랑. 예. 근데 이렇게 해도요, 우리가 한 달에 5%씩만 벌어도 연간 60%예요.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하십니까? 예. 자, 연간 60%는 수익 납니까? 근데 꿀먹은 벙어리야. 그럼 제가 뭐라고, 주식하지 마세요. ETF 하세요. 이게 훨씬 안전해요. 이해되실까요? 예, 그냥 월간 5%만 벌어도 연간 50%, 60%는 번단 말이에요. 내가 10%를 벌면 1년에 내 원금의 2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개별 종목 하시면서 이거 물리고 저거 물리고 이렇게 하고 고생하잖아요.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우리 뭐 하려고 투자하죠? 돈 벌려고. 수익 내려고. 근데 많이 벌려고 그래. 왜? 내가 그동안 해먹은 게 많고 날려먹은 게 많으니까 수익률이 이만큼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건 선물 옵션 하세요. 선물 옵션 아까 말씀드렸지 한 번 터지면 10배씩 20배씩도 터져. 하루에 2배 3배 나는 건 예사입니다. 훨씬 더 수익률 좋은 게 있는데 차라리 주식에서 어설프게 갈 바에는 선물 옵션이 낫고 저는 안전하게 가면서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면 그냥 한 달에 5% 10%만 벌겠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하셔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달러 선물이 떨어질 때 그럼 뭐가 단타가 있어요? 달러가 올라갈 때 달러 레버리지 샀으면 달러가 떨어질 때는 인버스가 여기 보시면 지금 6,400원대부터 쭉 치고 올라와서 오늘 인버스 얼마 갔나요? 2.48%. 그래서 저랑 하시게 되면 레버리지랑 인버스만 가지고도 오르락내리락이 되네.
코덱스 레버리지 장 올라간다. 코덱스 인버스 장 빠진다. 달러 레버리지 달러가 올라가면 당연히 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빠지겠죠. 그럼 인버스 사서 버티고 있으면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얘 올라갈 때, 얘 한 5% 올라갈 때 얘는 한 10% 가거든요. 7% 가고. 그러니까 양빵 다 먹으면 10, 한 3, 4% 짭짤하게 수익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기본 메커니즘을 좀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보시고. 자, 시간 없으니까 종목만 빨리빨리 찍어달라고 자꾸 누가 대충하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찍어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안 해도 욕하는 게 들려. 자, 보시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빌딩을 거래하는 리츠 상품입니다. 지금 보면 중국발 이슈 때문에 부동산 작살나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작살날까요? 저는 지금 이 종목 코드는 329200입니다. 얘는 보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줘요. 상업용 우리가 빌딩 같은 경우 여기 뭐 아니 2천억짜리 내가 오피스 건물 하나 샀어. 기분 좋죠 여러분? 한 1조 원짜리 하나 샀다고 칩시다. 월세 매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에 대해서 배당을 매달 줍니다. ETF 굉장히 좋은 ETF거든요. 내가 그래서 저점에 떨어질 때 지금 4,300원대부터는 저는 3,800원이면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한 10% 남짓 정도의 조정 여력이 있거든요. 천천히 그냥 내가 매일매일 조금 모은다고 생각해서 내비둬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내년도까지 이렇게 치고 오면서 턴 어라운드 되면 상당폭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얘가 수익이 한 20, 30% 나고 나는 매달 배당을 받으니까 꽤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2차 전지 섹터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얘가 19,000원에서 18,000원, 맥스 빠지면 17,000원인데 한 번 떨어졌다 갈지 그냥 갈지가 참 애매해서 지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시면 19,000원대부터는 슬슬 사셔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건 17,000, 18,000원대만 오면은 비중을 확 실어버리고 싶은데 안 오고 반등을 해서 단기 반등일지 상승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전 이 가격대에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살 때는 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자동차주인데요.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자동차가 안 빠져서 아주 그냥 애가 타요. 자동차가 17,000원대까지만 떨어지면 이건 무조건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가격까지는 오지 않고 반등했다 빠졌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는. 근데 지금 보시면 타이밍으로는 제일 괜찮은 건 현재 반도체예요. 제일 센 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종목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그다음에 LG화학, 삼성콘덴서,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쭉 보더라도 이것들 중에 저는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SDI하고 얘네가 제가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 이제 지금 24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요 1, 2주 안쪽에 2차 전지를 제가 매수하자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은 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바닥이니까 얘는 손해 안 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게 25만 원 밑에서 NC소프트를 말씀드렸거든요. 아직 바닥 기고 있죠? 예, 시장이 주도주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테마 타고 올라가 버리면은 9월 달에서 10월 달에 한번 쭉 치고 올라가면 저 30만 원대까지 한번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이렇게 빌빌빌빌 거리고 있을 때 충분히 빠졌고 횡보를 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 3주 잡고 천천히 25만 원대 안쪽에서 쭉쭉 사놓으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얘는 수익률은 펄어비스가 훨씬 좋아요. 근데 떨어질 때도 무식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 아직 들어갈 때는 아니라서 NC 사다가 상황 봐서 펄어비스가 바닥 나왔다 싶으면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대박 쳤던 게 네이버였죠? 여기 19만 원대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23만 원, 4만 원대에 다 팔았거든요. 지금도 나머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그냥 여진 파동이니까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는 하이닉스가 10만 원에서 11만 원만 떨어지면 샀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내려와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회사가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게 DB하이텍입니다. 그래서 얘는 52,000원대부터 저 밑에까지 떨어지면 4만 한 7, 8,000원까지 천천히 담아가시게 되면은 올해 연말에서 연초 겨울철에 기쁜 소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계절주라는 거 아십니까? 얘는 우리가 초가을부터 사가지고 겨울에 팔아먹는 종목입니다. 시간이 1분 남았군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요.
자, 현대미포조선인데 향후에 3년 뒤에 5년 뒤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얘는 7만 원 초반대만 오면은 사겠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7만 2,500원에 사가지고 9만 5천 원에 다 팔았거든요. 이번에 떨어지면 또 한 번 담도록 할 테니까 기억해 두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들 만약에 헷갈리시면 뭐 하시라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1, 2주 동안 천천히 15,800원 밑에서만 모아놓으시면 여러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에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학 주도주로 종목 교체를 빠르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페스는 이미 한 차례 수익 실현 기회를 놓쳐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17,000원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꼭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지금 곧 저점을 다 다지고 반등을 줄 수 있으니 곧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 도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종목 상담부터 강의까지 알차게 준비해 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